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 장중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의약품 업종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의약품 업종 수급 분석과 또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업종 시장 규모는 약 11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370조 원 정도가 되고요. 항공우주 시장 규모는 약 648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업종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40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은 약 64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도 성장을 한다면 약 1200조 원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의약품 업종은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이유는 시장도 또 큰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알약 하나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알약인데 2015년도 저 알약을 하나 팔아서 약 20조 원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저 20조 매출은 우리나라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알약 하나 만들어서 20조 원 팔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의약품 산업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보통 신약 개발을 할 때는 통상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또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2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자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의약바이오 산업이 임상 들어가면 테마에 자주 형성이 되는데 그런 테마가 형성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임상 과정을 마치고 신약이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약품 산업 같은 경우 잘못 투자하게 되면 고점에서 물려서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이 2조 6천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주 투자를 할 때는 테마에 의해서 쫓아가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그리고 이 앞으로 인구 구조가 노인들이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꼭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은 관련 ETF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약품 업종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의약품 업종 지금 이렇습니다. 흐름이 이런데 굉장히 2017년도 괜찮았다가요. 또 그리고 2015년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가 최근 이렇게 2018년부터 쭉 19년도 중반까지 하락하다가요. 최근에 2019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의약품 업종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자, 어떤 세력들이 샀냐고 하면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의약품 업종만큼은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장기 투자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현재 의약품 업종이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의약품 업종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수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력들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게 주력인 종목이고요.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약 한 23조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21조 원이기 때문에 의약품 업종 시가총액은 거의 이 두 종목이 다 잡아먹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외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은 한미약품, 녹십자, 광동제약, 보령제약 이런 순이고요.
이 나머지 종목들은 세력보다는 개인들이 더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세력들이 이 현재 의약품 업종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 종목 유효성 평가를 볼 때 이렇게 나쁨과 주의로 넣는 이런 종목들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현재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동제약, 종건당, 한미약품 이 종목들이 현재 세력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까지 같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종목 정도입니다. 이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약품 업종을 꼭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한다고 하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되는데 기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고 재무 상태가 튼튼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종목 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살펴보기 힘드니까 지금 이 플랜 A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의약품 업종은 비중 확대 구간이고 단기적으로도 상승이고 이미 바닥권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이 의약품 업종 바닥권이었습니다. 이미 지금 바닥권 업종을 탈출해서 비중 확대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의약품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은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보령제약, 종근당 홀딩스, 유한양행, 동아 ST라는 종목들이고, 또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 있죠? 일동제약, 신풍제약, 종근당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화면 잠시 멈추고요. 종목들 관심이 있다면 잘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일일이 이제 살펴보기 힘드니까 참모들이 제 분신들, 저 참모들은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때 사야 되겠다 하고 그 매매 지점을 쭉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 참모들한테 줘서 참모들이 제 대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모들이 이 의약품 업종 전체 상장 기간 동안 어떻게 매매했는지 살펴보고 또 현재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면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참모들이 요때 매수해 가지고 지금 들고 있고, 또 과거 매매 결과를 살펴봤을 때 손해 본 적도 있지만 수익도 많이 내고 판 그런 상태고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참모들이 물려 있습니다. 또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참모들이 이렇게 물려 가지고 있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보면은 과거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죠. 따라서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거다 일단 보이고요. 녹십자도 지금 참모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고 과거 매매 결과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가 괜찮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다르죠. 올라 있기 때문에 현재 참모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지금 참모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분할 매매 진행 중입니다. 동아 ST는 과거 매매는 뭐 좋았던 적도 있었고 나빴던 적도 있었는데 현재 2017년도 이때쯤 들어가서 아직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가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았고요. 최근에 지금 참모들이 이렇게 다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요. 과거 매매 결과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또 그리고 현재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수익 구간인 그런 상태입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거는 수급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종목이라고 자주 정리해 드렸죠.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500%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다시 참모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244%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어중간해서 내려오려면 아예 이 정도 내려오던가 가려면 아예 가던가 하지 어중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참모들이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후반부로 가면서 최근에 갈수록 수급을 보고 들어갔을 때 점점 결과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괜찮은 지점에서 참모들이 매수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참모들이 사서 조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과거 매매 결과도 괜찮았는데 이게 종목도 나름 크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참모들이 이렇게 물려 가지고 있고요. 과거 매매 결과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참모들이 좋은 지점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일성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최근에는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참모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과거 매매 결과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최근 굉장히 고점에서 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건당은 과거 매매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때 2018년도 말에 괜찮은 흐름 보였었는데 이렇게 쭉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의약품 업종 그때 바이오 주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맞아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최근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건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참모들이 매수해서 수익 구간 중이고 과거 매매 결과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종목도 수급을 보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독 같은 경우는 현재 과거 매매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참모들이 물려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참모들이 물려있죠. 과거 매매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과거는 상당히 괜찮아서 200% 먹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 업종 전반적으로 일일이 다 살펴보기 힘들어 가지고요. 빠른 속도로 제 분신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화면 돌려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중에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은 따로 떼내 가지고 개별적으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